자, 452페이지 갑니다. 나중에 제가 요 위법성 조각서에 짚어 드릴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구성 요건만 보자는 거죠, 처음에는. 자, 308조 공연이 끊고 밑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끊고 밑줄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 말고 죽은 사람은 이렇게 별도의 법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때는 허위 사실만 해당돼. 허위 사실만. 그러니까 뭐 취지는 그거죠. 이제 죽은 사람은 역사의 한 조각이 되었으니까 사실은 얘기해도 이제 그거는 뭐 그 정도의 평가는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전임 대통령, 이거 그냥 가상의 얘기입니다. 전임 대통령이 뭐 돌아가신 전임 대통령이 뭐 첩이 둘이 있었다. 뭐 자식이 있는데 뭐 무시했다. 모른 척했다. 막 이제 이런 얘기를 만약에 이제 적시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이게 진실이라면 그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건 맞죠. 근데 유죄는 아니라고요. 이게 허위일 때만 유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어적으로 말하는 것과 법상의 유죄, 요거를 아셔야죠. 자, 요거에서는 뭐 별로 어렵진 않아요. 왼쪽에 1번 판례 보세요.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면서도 빚 때문에 도망다니며 죽은 척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객관적으로도 허위사실 적시한 거고, 그리고 주관적으로도 사실이 아닌 거 알면서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립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밑에 출판물 명예훼손죄로 갑니다. 309조 1항. 자, 사람을 비방할 목적 동그라미 으로 끊고 신문, 잡지, 라디오, 동그라미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끊고 밑줄 307조 1항의 죄를 범한 자는 한 다음에 지금 자, 동그라미 이렇게 연결시킨 다음에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하나라도 결여되면 307조 1항이 성립한다. 그러면은 310조 위법성 조각 가능 이렇게 적어두세요. 출판물 명예훼손죄는 307조 1항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동그라미 두 개가 충족되면은 성립하는 건데, 둘 중에 하나라도 결여됐다라고 해도 307조 1항은 성립 가능하고, 그래서 307조 1항에만 요게 적용되거든요. 이건 우리가 지금 안 봤는데.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문제로 나오는 건 이런 거예요. 나중에 문제 풀 때 이제 다 나오는데, 출판물을 이용해서 명예훼손 행위를 했더라도 310조 위법성 조각사유 적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제 요런 게 결론인데 나중에 또 합시다. 자, 우린 지금 이제 기초를 쌓는 거니까. 자, 객체는 똑같고요. 이제 행위 봅시다. 자, 동그라미 1번. 신문, 잡지, 라디오 등은 출판물의 예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출판물은 대중매체를 말하는 거예요. 대중매체. 그럼 요즘 대중적 전파력, 매체력 가장 센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페이스북? 인스타? 여기는? 인스타, 유튜브 이런 거 그거 다 해당돼요. 다 여기 매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기타 출판물.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공연성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애초에 출판물 등이라는 매체가 공연성이 애초에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넘어가시면은 출판물 X, 요거는 다 옛날 판례들인데, 자, 출판물 여기서는 이제 책 생각해 보세요. 책. 보통 이제 출판돼서 나오는 책이나 잡지 같은 거는 널리 퍼져 나가죠. 근데 뭐 A4 용지 7쪽 분량의 인쇄물, 2장에 불과한 뭐 사본, 요런 거는 찌라시지 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출판물이 아니구나,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 정도. 자, 그리고 이제 명예가 훼손될 만한 사실,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거고, 주관적 요건으로 고의랑 비방할 목적인데, 이거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요 핵심 포인트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자, 비방할 목적은 사람의 인격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예요. 내심의 의사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외부적 행동으로 추정해야겠죠. 내심적 의사니까 외부적 행위로 추정해야 돼요. 추정해야 돼.
그런데 내심에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걸 추정하냐면은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라도 밑줄 공익성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밑줄 비방 목적이 부인. 요렇게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적시된 출판물로 적시된 내용을 딱 봐요. 그런 다음에 요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 요건이 이거잖아요. 비방할 목적 그리고 출판물 등으로 307조 1항의 명예훼손행위 우리 여기 적어놓은 거 요걸 한번 성립하는데 307조 1항은 뭐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출판물인지 아닌지 객관적으로 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 비방 목적이 주관적 의도라고요. 근데 이게 비방 목적이 공익성과 반대된다라고 봐요. 근데 이 공익성은 판사님이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출판물에 적시된 내용을 딱 보고 공익성 있네? 사람들이 알아둠직하네? 그러면 비방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출판물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뭐 공익성도 없다. 그럼 아예 비방 목적 있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실제 사건 보면서 이해해 봅시다. 왼쪽에 1번 대간첩 작전 시의 기념 촬영 사진을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화보로 제공하여 잡지에 게재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기 그 전라남도에 그 간첩이 이제 침투해가지고 우리나라 특전사가 출동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교전을 한 다음에 간첩들을 다 사살했어요. 총격전 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간첩들 시체를 이렇게 쌓아놓고 특전사들이 이렇게 둘러서가지고 기념 촬영을 했어요. 근데 뭐 그런 건 뭐 할 수 있죠. 자기가 이제 목숨 바쳐갖고 이제 그렇게 적을 선멸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요 사진을 저기 기자한테 보내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게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시민군을 죽여서 쌓아놓고 기념 촬영한 특전사들의 사진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기사화가 되고 이제 쫙 되니까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 얼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주장하는 사람은 그렇게 했죠. 이거는 나는 비방 목적이 전혀 없었다. 근데 판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사진도 사실도 아니고 그러니까 공익성을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비방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1, 2번인데요. 요게 결국 리뷰예요. 오른쪽에 1, 2번 리뷰. 리뷰를 왜 답니까?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인터넷에다가 이제 리뷰 딱 뭐 같은 거는 뭐 특별한 평가는 사실 인터넷에 글은 잘 안 써요. 뭐 카페 뭐 질문이나 답변이나 막 써드리고 하지. 근데 제가 쓰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리뷰. 좀 뭐 뭐 리뷰하면 뭐 주잖아요. 그러니까 약속 지켜야지 뭐. 그래서 이제 뭐 그냥 보통 별 5개 하고 그냥 맛있어요. 뭐 추천합니다. 그냥 그러고 많은데 리뷰라는 게 이게 제가 얼마 전에 되게 고민되는 게 있었어요. 족발을 시켜 먹었어요. 또 먹고 싶다. 그래서 족발 시켜 먹었는데 이벤트 뭐 리뷰 이벤트 한다 그래갖고 이제 받았는데 족발 먹었는데 너무 맛없는 거예요. 제가 족발 소믈리에인데 이제 이거 먹으니까 이게 잘못 삶아서 돼지도 문제 있고 삶은 것도 문제 있고 약간 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갖고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리뷰를 쓰면서 제가 몇 번을 썼다 지웠다 했어요. 왠지 사장님한테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 거야. 이거 지금 문제 있다고. 근데 그걸 쓰자니 또 사장님 매출이 떨어질 것 같아. 또 안 쓰자니 약속을 안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참 고민하다가 제가 그거 딱 하나 안 썼어요. 차라리 이건 안 쓰는 게 낫겠다. 안 쓰는 게 낫겠다. 근데 보세요. 리뷰를 쓸 때 그 마음이 뭐예요? 리뷰를 쓸 때 나의 목적, 의도. 딴 사람들은 나처럼 실수하지 마라 이런 차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뷰 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공익성 인정을 해줘요. 완전 진짜 비하 목적 그런 것만 아니면은 비방 목적 아니면은. 그래서 오른쪽에 1번 자 인터넷 포털 사이트 지식 검색 네이버 지식인 그거예요. 성형시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쌍수했는데 라인이 조금 삐뚤어짐 막 이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바로 고소했어요. 근데 무죄다. 그 다음에 2번 산후조리원에 대한 불만. 산후조리원 비싸요. 산후조리원. 그래서 하룻밤에 뭐 한 80만 원, 막 100만 원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비싼 거는 아주 하염없지 그냥. 근데 뭐 하룻밤에 100만 원 하는 산후조리원에 뭐 일주일 하면은 뭐 한 500, 700인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산후조리원에서 밥도 맛없고
서비스도 개판이고. 이제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인터넷에 리뷰를 단 거죠. 뭐 저 무슨 맘인데요. 막 하면서 이제 막 글을 달았는데, 근데 이제 바로 또 고소한 거죠. 근데 리뷰 공익성이 있다고 본 거예요. 남은 나처럼 당하지 마라라는 거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요 정도 보시고 다음 페이지 4 관련 문제 간접 정범인데요. 자, 요것만 잘 다시 떠올리시면 돼요. 내가 직접 하면 직접 정범이고 처벌되지 않느냐 하는 자를 이용해서 내 범죄를 완성시키면 간접 정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터넷에 직접 적시하면은 그러면 출판물 명예훼손이 되는 거고, 내가 정을 모르는 기자를 이용해서 기사화를 하게 했다. 그러면 간접 정범이 되는 겁니다. 자, 왼쪽에 1번 읽어보세요. 죄책을 면할 수 없다니까 죄가 성립한다란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서 그것도 그러니까 기사화를 했으니까 유죄가 되는 거고, 그리고 정을 모르는 기자 이용했으니까 간접정범이다. 이렇게 연결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1번 보세요. 허위 사실을 신문 기자에게 제공했는데 기자가 보도를 안 했어요. 보도 안 했으니까 무죄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이제